74회 단군세기의 주나라 7번째 소주의 마지막 유황. 고조선 단군세기의 역사가 주나라라고 했으니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에 건물을 차린 소주의 마지막 황제이신 유왕의 흔적을 단군세기에서 찾아봅시다. 35세 단군 사벌. 자, 35세 단군 사벌이 바로 소주의 마지막 왕인 유왕입니다. 환단고기의 내용들을 정확히 살펴보고 주나라 유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환단고기 단군세기에 제위 6년 이 해에 누리가 날뛰고 홍수가 있었다. 제위 14년 범이 궁전에 들어왔다. 제위 24년 홍수가 나서 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메워졌다. 홍수가 나고 범이 궁전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존재가 궁궐을 침공한 것이며 산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나라의 마지막 왕인 유왕의 시대 똑같은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소주의 마지막 왕이 유왕으로 미녀포사와 요산봉화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6년 기원전 782년 선왕이 세상을 뜨고 아들 유왕 궁생이 즉위했다. 유왕 2년 소주 3,000유역에 지진이 발생했다. 백양보가 이렇게 아뢰었다. 주가 망하려 합니다. 무릇 천지의 기운은 그 질서를 잃으면 안 되는데 그 질서를 잃었다면 이는 사람이 어지럽힌 것입니다. 양기가 밑으로 막혀 나오지 못하는데 음기가 이를 눌러 올라오지 못하게 하면 지진이 발생합니다. 만약 나라가 망한다면 10년이 채 안 걸릴 것입니다. 하늘이 버리면 10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해에 세 하천이 말랐고 기산이 무너졌다. 3년 유왕은 포사를 총애했다. 포사가 아들 백복을 낳자 유왕은 태자를 배하려 했다. 태자의 어머니는 신우의 딸로 왕후가 되었다. 그 뒤 유왕이 포사를 사랑하여 신우를 패하고 태자 의구를 제거하여 포사를 왕으로 백복을 태자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주의 태사 백양의 역사 기록을 읽고는 주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 했다. 포사는 잘 웃지 않았다. 유왕이 가진 방법으로 그녀를 웃게 하려 했으나 웃지 않았다. 유왕은 봉수와 큰 북을 준비하여 적이 온다면서 봉화를 울리게 했다. 제후가 모두 달려왔지만 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포사가 크게 웃었다. 유왕은 그것이 좋아서 거듭 봉화를 울렸다. 그 후로는 믿지 않게 되었고 제후는 더 이상 달려오지 않았다. 유왕이 객석보를 경으로 삼아 나란 일을 맡기자 국인이 모두 원망했다. 속보는 사람됨이 간사하고 아부를 잘하며 이익을 밝혔는데 유왕은 이런 자를 기용했다. 여기에 신우를 피하고 태자를 쫓아내자 신후는 화가 나서 증, 서희, 견훈과 함께 유왕을 공격했다. 유왕이 봉화를 올려서 군대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드디어 유왕을 여산 아래에서 죽이고 포사는 포로로 잡았다. 주나라의 재물은 모조리 약탈당했다. 우선 삼천의 무도 무대 수원이란 경기도 수원 도부의 군명을 한남 수성, 매월 수성, 수지라고 합니다. 강원도 간성의 군명을 수성, 가라울 수성이라고 합니다. 수원과 간성은 군명 수성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수원은 물의 근원으로 양충 양견의 봉지였던 수국이 우리 역사 속의 수원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 한성부의 불어를 인용하면 삼천사, 삼각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삼천에 있는 사찰이 삼천사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삼각산은 한양의 진산인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춘정 병계랑 문집 제3권 화산곡을 인용합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백옥궁의 황궁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아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자, 그러면 조선의 승지인 화산 남쪽과 한강 북쪽을 살펴봅시다.
화산의 남쪽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흐른 강이 한강으로 한강의 북쪽이 바로 화산의 남쪽 평평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그 산중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봅시다. 백옥경의 황금 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했네. 황금이란 세금자인 금성 철성으로 이곳 평탄하고 사통오달된 곳에 궁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화산곡에 등장하는 화산은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산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이곳 봉상은 이전의 아방궁편에서 모두 밝혀드린 진시황제 진한수 당나라의 모든 궁궐들이 있었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조도양의 무대 화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산에 있었던 성이 화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조선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도읍한 곳의 공통점은 바로 한양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조선의 황제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화산의 아래 구중궁궐이 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은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관중입니다. 자, 드디어 베일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한양과 장안을 찾은 것입니다. 역사 속 장안은 산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 화산의 양지인 화양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먼저 밝혀봅시다.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첨부라는 것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화산 아래 화양을 역사 속 촉지방이라고 합니다. 주나라의 도성이 있었던 곳이 화산곡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옥경의 황금 궁궐 같아. 이곳에 중국사 25사 왕조의 궁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35세 단군 사벌이 바로 서주의 마지막 왕인 유황이었습니다.